김현지 실장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. 이제 저희가 준비한 제목이 뿅 하고 나올 텐데요. 제목은 이렇습니다.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. 아예 야권에서는 김현지 실장을 김건희 여사와 비교하는 비판까지 등장했습니다. 새로운 사실들이 폭로가 되고 기사가 되었을 때 김현지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왜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경기 들린 것처럼 반응을 하는지, 오히려 국민들은 정말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, 그런 궁금증이 폭발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런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국감장에 나와서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쯤 된데도 안 나오는 거면 대단한 실세죠. 레드팀이면서 실세다? 뭐 이런 거에 가까운 사람, 제가 기억나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 정도 기억납니다. 레드팀이 아니라 이거는 비토 세력이죠. 대통령이 뭘 해도 야, 너 이거 하면 안 돼, 이렇게 막아세울 수 있는 거는 그냥 비토, 거부권자, 거부권 세력인 것이죠. 대한민국의 의회의 결정을 막아세울 수 있는 게 거부권 아니었습니까? 예. 저희가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, 지금 야당은 할 수 있는 최대치 비판,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이현정 의원님. 네. 지금 사실 야권에서 김현지 실장을 겨루고 있는 여러 의혹 제기와 비판만 하더라도 크게 보면 4개인데, 어젠 또 김영전 부원장 사건에도 주진우 의원 주장에 따르면 체포영장 공유받은 거 아니냐. 일단 여권에서는 그럼에도 국감 출석은 어렵다,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까? 역대 정권에서 늘 실세가 있었습니다. 실세가 있었고, 이 실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양산이 됐고, 결론적으로 보면 그 끝이 좋지 않았던 게 바로 실세의 운명이었습니다. 예. 자, 어김없이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서도 결국 실세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. 예.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, 사실상 이제 드러나는 걸 보면 사실은 이제 그때 총무비서관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했으면 뭐 이렇게까지 이제 확대되지는 않았을 겁니다. 예. 자,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안 나오고, 거기다가 부속실장으로 자리까지 옮기니까 지금 각계에서 이제 지금 언론들에서 김현지 실장의 과거 행태 뭐 등등과 관련된, 또 본인의 어떤 이 뭐 사생활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. 예.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언론에서 뭐 사생활 보도한 거를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또 고발장을 제출했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을 대신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, 자, 근데 지금 보면 결국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법적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뒤에서 컨트롤 타워를 한 사람이 김현지 실장이 아닌가라는 정황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 보니 왜 이렇게 못 나올까? 왜 안 나올까? 라는 이유가 예. 결국 이런 것들이 국회라는 공식적 자리에서, 또 증인 선서를 하고 거짓말할 수 없는 자리에서 문제 제기됐을 경우에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, 그런 우려 때문에 결국 못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거의 정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안 나올 거로 봅니다. 뭐 지금 일부 이제 이 야당에서 반나절만 좀 나오면 안 돼? 라고 했더니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런 거에 비춰보더라도 단 1분이라도 국회에 나올 수 없다. 자, 이게 아마 이제 김현지 실장과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고, 끝까지 방어하겠다는 것인데, 그러려면요 그냥 공직을 버리시면 돼요. 뭐 안 나오면 공직 버리시면 안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국민이 세금을 주는 자리에 공직에 있는 이상은 아마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. 근데 국감에 안 나올 것 같다라고 단언을 하셨는데, 특히 이제 오늘 이 2022년 김영전 부원장 대북 송금 의혹은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 한 번씩은 짚어봤다면, 오늘 새롭게 얘기한 게 있어요. 개혁신당 이긴 사무추정의 주장은 뭐냐면,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거네요. 최진봉 교수님. 네.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에게 약 처방한 전문의가 중요 사실을 밝혔다. 이재명 시장이 친형을 만나달라 부탁했고, 김현지 실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. 친형 사건에도 개입을 했다.
이런 의혹 제기를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이 했어요. 뭐 어떤 내용으로 통화가 이루어진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.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전해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뭐 횟수도 저는 저렇게만 얘기하면 사실은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니까 지금은 알 수 없는 내용이고요. 뭐 예컨대 그냥 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에도 김현지 지금의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근데 뭐 제가 이것도 확인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. 다만 예. 지금 이기은 뭐 사무총장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본인도 전해 들어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? 예. 그럼 이거는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관계도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저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얘기 들었다라고 밝힌다고 해서 그게 기정사실화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. 또 뭐 예를 들면 김현지 부속시장 측에서나 아니면 다른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에는 저 내용만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과거 다 성남시정을 이재명 대통령이 챙겼을 때 그 시절 의혹 제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 있었어요. 오늘 아예 성남시의회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자청해서 의혹 제기한 건 뭐 다소 좀 알려진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정혁진 변호사님. 네네. 김현지 실장이 한 시민단체 사무국장 때 3만 개의 문자를 발송했다. 이 주도했던 의혹이 어떻게 지금 대통령실의 중책을 맡고 있냐.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문자를 보냈는데 허위 문자입니다. 여기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. 첫 번째는 건수입니다. 이게 단순히 한 100건, 200건을 보낸 게 아니라 무려 3만 3천 건을 보냈어요.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?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 이거는 그 장소거든요. 예. 도대체 어디에 있는 그 컴퓨터에서 보냈는가 봤더니 성남의제 21이라고 하는 사무실에서 보낸 건데 그런데 그 성남의제 21이라고 하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느냐? 성남시청 2층에 있었다는 거잖아요. 그 2층에 뭐가 있었습니까? 성남시장실하고도 가까운 거 아니었겠습니까? 그다음 내용도 굉장히 악의적인 게 저 이덕수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추행을 했다라고 그런 허위 문자를 보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다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그러한 거예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용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을 김현지 씨가 혼자서 이걸 다 할 수 있었겠는가?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문자를 3만 3천 건 보낸다라고 하는 거는요. 이게 2025년도 아니고 예. 2013년이니까 벌써 12년 전이거든요. 그러면 건당 뭐 한 100원, 200원만 하더라도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상당한 비용이 들 거고 이 비용을 김현지 씨가 혼자서 다 부담을 했겠는가? 예.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혼자 다 했겠는가?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도 저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러한 당사자가 지금 우리 뭐 대통령실에 중책을 맡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계속 드는 겁니다. 어쨌든 그 야당에서 어제 설주한 변호사도 그렇고 그 김현지 실장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관련 컨트롤 역할을 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감 나와서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얘기해라. 운영위, 법사위, 농해수위, 행안위, 국토위, 기재위까지 증인을 불러라고 야당 하는데 일단 뭐 대통령실이나 김병기 원내대표 생각 뭐 180도 다른 것 같고요. 근데 잠시만요. 아까 화면을 좀 만나보겠습니다. 아까 이현정 의원이 언급하셨던 저 부분 아예 특정 언론을 상대로 김현지 실장 관련 뭐 사생활, 음모론을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그 장유 변호사님. 네. 근데 이제 보통 저거는 대통령실이나 혹은 김현지 실장 본인이 고발할 법도 한데 김현 의원과 전용기 의원, 여당 의원들이 대신 고발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? 기본적으로 고발은 그러니까 피해자가 하는 게 고소인 거고 그렇죠. 고발이라는 것은 범죄 혐의를 인식하면 제3자는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되고 공무원은 의무로 돼 있는 그런 범죄들도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국감에 상당히 정쟁의 요소로 어떻게 보면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나섰다 이렇게 좀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 예. 기본적으로 아까도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왜 김현지라는 세 글자 이름만 나오면 민주당이 경계를 일으키느냐라고 하는데 반대로 그대로 국민의힘에 이 부분도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이 총무 비서관과 관련해서 운영위에 부른 것이 관례로 굳어진 참모를 6군데 이 상임위에서 부르겠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상식에 부합합니까?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도를 넘은 부분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원내 전략이란 건 과연 있는 것인지 만약에 운영위에 집중해서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안 나온다 대통령실에서 못 내보낸다라고 했다면
역풍이 불었을 겁니다. 그런데 지금은 역풍이랄 수도 없거든요. 무리수를 두고 있으니까. 예. 이런 원내 전략부터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아예 이제 김건희 여사에 가까운 실세라고까지 규정을 한 야권인데 알겠습니다. 아마 국감이 끝날 때까지도 모르겠어요. 다음 또 국감이 있을 때까지도 김현지 실장 증인 소환해라. 야권의 목소리는 아마 계속 이어질 듯합니다. 5위였습니다.